오늘은 생성 AI 동향과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멀티모달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습은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미리 숙지 부탁드립니다. 본장표 굉장히 복잡하죠. CEO들에게 어떤 게 관심이 있냐, CEO가 말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어떤 게 눈에 가장 띄시나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표 같은 게 있고 크게 빨간색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저게 어떤 건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2023년 1분기에 CEO들이 지금 중간에 가장 크게 제너레티브 AI라고 보이시죠? 네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었다, 가장 언급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뉴스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성 AI가 관심이 식었는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뭐 NFT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굉장히 관심이 식었잖아요. 그래서 생성 AI도 식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2분기입니다. 2분기. 2분기인데 2분기에는 어떻습니까? 2분기에는 눈에 띄는 큰 동그라미 없이 세세하게 좀 많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세세한 상황 한 개 한 개를 보시면 지금 AI 빌드업, AI 칩스, 제너러티브 AI 큰 군집은 없어졌지만 작은 군집으로 모두 지금 관심사는 아직까지 계속 AI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뉴스에서는 약간 사라졌지만 모든 CEO들의 관심, 그리고 기술자들에게는 계속 관심사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AI에 관한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GPT라는 것이 2018년에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지난해 나온 챗 GPT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래프의 빨간색이 AI 부분인데, AI 부분도 굉장히 그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분홍색 부분, 제너레티브 AI는 거의 그 이전에는 언급이 없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챗GPT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다가 이슈에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 것 같습니까? 어,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생성형 AI나 뭐 AI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가 챗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공감하는데 오히려 GPT보다도 챗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챗하고 GPT가 합쳐졌다. 우리가 이제 GPT라고 하는 거는 뭐 생성한다, 사전에 학습돼 있다, 어떤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의 줄임말이긴 한데, 이 GPT에 대한 용어보다도 이 챗이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쓰기에. 근데 저도 뭔가 그냥 AI라고만 치면은 되게 다가가기 어렵고 다른 세상 얘기 같을 수도 있겠는데 챗이라는 이 접두사라 할까요? 그런 게 붙으니까 저희가 실제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챗이라는 그 매개체로 GPT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많은 접근성을 불러일으키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책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인데, 우리가 일에다가 실무에다가 접목할 때 실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팅을 채팅으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찾다가 사용해 보니 별게 없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사실 많고, 그리고 이 생성 AI인 한계인 어떤 거짓말,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살살 하네 이런 의미 때문에 아예 안 쓰거나 잠시 쓰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준비했는데, 생각보다도 이 프롬프트를 쓰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나온 말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에 최대한 접근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렵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로그인 후에 챗GPT를 검색해서 한번 접속해 봅니다. 자, 지금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혹시 자신이 원하는 질문들을 네, 작성하면 대답해주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니까 겨울철 폭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넣어 봅니다. 자, 지금 실습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명이서 동시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두고서 바드라고 하는 화면을 하나 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탭을 하나 열고 바드를 검색해서 바드 화면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 바드 화면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드는 한번 써보셨나요? 저는 주로 챗GPT만 사용하고 바드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드가 제가 보기에는 올 초에 챗GPT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내놓는 바람에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써보면 바드가 챗GPT보다도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줄 때도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챗GPT는 조금 더 글을 잘 만들어내고 바드는 대신에 최신 정보, 챗GPT는 2021년 9월 정보까지만 보여주는 반면에 바드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바드가 조금 더 정리되어서 조금 더 요약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글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쓰고 싶다 이러면 GPT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신 정보까지를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바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GPT를 쓸 때 어떤 우리가 짧은 걸만 쓰는 게 아니고 인사말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거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긴 거를 쓸 때는 목차부터 만들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세한 부분을 상세하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예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안전 계획에 대한 목차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차를 만들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접근해 들어갈 때 더욱 완성도 있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바드에도 쓸 수 있는데 혹시 GPT가 차단된 분들은 바드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강 이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려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한 번에 프롬프트에 입력해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이어받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조금 더 접근해 가는 게
요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이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드나 챗GPT는 표도 만들어줍니다. 표. 지금 안전 관련 법규 지침을 표로 작성해줘 조회제를 한번 넣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습은 한수윤 주무관님이 이렇게 우리 촬영도 하면서 실습까지 하시느라고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을 아직 감안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군요. 그거는 생성AI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항상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PT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요거는 실제 제가 인사말에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안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안전 체험전 행사에 사용할 인사말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 500개 단어, 그 인사말의 어떤 길이에 따라 가지고 200개 단어, 500개 단어, 1000개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체험관의 어떤 개요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어투로 작성해야 되냐, 상대에 따라 가지고 상대가 어떤 전문가들이라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일반인이라면 쉬운 어투를 사용해서, 어린이라면은 보다 친근하게 이런 말투까지를 정의해 줘야지만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프롬포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고 자세하게 적어 줘야지만 조금 더 답변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T 화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PT 화면에서 혹시 이 부분이 복사가 가능하면 복사해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이와 같이 GPT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네. 사실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문맥으로 봐가지고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는 그냥 한번 안내하는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내가 오늘도 PT 자료를 만드는데 오늘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 안 했잖아요. 제가 좀 늦게 PT를 만드는 바람에, 주말에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입을 맞출 시간이 없었는데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가정에서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각 슬라이드마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제 한번 쓰는 그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은 재난 전문가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프레젠테이션 목차를 구성해 주세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길 수 있으니까 먼저 목차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니 GPT-4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유료 버전이 아니라도 3.5 버전이라도 상당히 이제 잘 나옵니다. 결과가. 바드에서 해도
상당히 결과가 유사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테스트 했을 때. 지금 목차가 서론 나오고 심폐소생술은 무엇인가, 기본 단계, 실습 시연, 여기에 맞춰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만들면 제가 보기에 그냥 바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질문을 했을 때 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각각 한 장씩 만들면 됩니다. 이 GPT를 쓸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네. 이것은 내 정보가 아니다. 이미 상대의 정보다. 그래서 GPT에서는 당신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돈 많이 내면 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는 절대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나온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 오늘 세 가지 생성 AI를 테스트하는데 바드하고 빙캐선, 최신 정보까지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 가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실습은 빙챗입니다. 빙챗도 쓰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빙챗은 특별히 빙챗에만 있는 기능 한 2가지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빙챗은 지금 위에 그림에 엣지 있죠. 네. 빙챗은 엣지에서만 써야 됩니다. 엣지 있게. 자, 엣지로 오시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써보셨습니까? 아, 네. 그 크롬을 제외한 다른 이제 검색 엔진이 빙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종종 써봤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한두 번 써봤는데 너무 검색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 빙챗이 나오는 후에 조금 쓰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GPT-4를 공짜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빙챗에는 GPT-4 엔진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넣고 채팅을 클릭하면 이렇게 빙챗 화면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하는 방법은 유사한데 네. 빙챗은 조금 더 친절합니다. 뭐 보다 창의적인, 보다 균형 있는, 정밀한 이런 어떤 챗 GPT보다는 조금 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달리3를 이용해서 생성 AI 그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달빛 아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도마뱀, 귀여운 도마뱀을 그려줘. 뭐 이런 식의 어떤 달리3도 유료인데 여기 MS에서는 공짜로 갖다가 쓰고 있어요. MS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4장으로 보여줍니다. 한 장이 아니라 또 4장으로 여러 장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어느 사이즈로 그려줘. 뭐 이렇게 그림 사이즈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디테일하게 어떤 그림을 수정해줘.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 도마뱀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약간 과격한 도마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달빛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뭐 어떤 생성 AI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본인들의 제품,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 BI라든지 모든 제품에 코파일럿을 달고 있는데, 현재 이제 출시된 것은 처음 출시된 게 빙이고 윈도우즈 11에도 코파일럿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지금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개인 PC에서는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빙에서는 코파일럿이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코파일럿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 코파일럿 화면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네. 왼쪽의 화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우리가 뭐 기사 요약 같은 거, 왼쪽 화면이 기사가 있다면 기사 요약 같은 걸 굉장히 잘 해줍니다. 지금 청년 주택 드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코파일럿 화면에서 이 기사를 요약해줘, 뭐 이런 명령을 내리면 지금 검색 중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URL 같은 걸 넣지 않아도 바로 오른쪽 화면에 되는 거죠. 조금 속도는 느린데 답답함을 감수해도 쓸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영어가 있는 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영어가 있는 사이트 중에서 BBC나 CNN 같은 기사를 하나 또 요약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BBC에서 기사 하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요런 영문으로 된 건데, 뭐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영어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한글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의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 코파일럿은 브라우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PDF 파일까지도 이런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프로그램을 키지 않고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다고 예,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빙챗도 지금 급격하게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생성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솔트룩스 이런 데서도 생성 AI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생성 AI를 다 써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세 가지 생성 AI 정도를 어떤 게 좋은지 오늘 네이버 생성 AI는 안 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좀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장점만 탁탁 골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한번 보시고 멀티모달 들어보셨죠? 네, 어렴풋이 들어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생성 AI는 어떤 텍스트 위주에서 멀티모달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과 보이시죠? 네. 네. 사람이 사과를 인식하는 방법은 보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과를 인식합니다. 사과를 텍스트로 설명하는 건 어때요?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갛고 동그랗고 뭐 이런 맛이 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거는 굉장히 많겠죠. 네. 그냥 한 장의 사과 사진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모달은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소리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멀티모달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챗GPT는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우리 바드하고 빙챗에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걸 해보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구글 바드만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 바드에 보면 지금 프롬프트 창 왼쪽에 보면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카메라를 쓸 수도 있고 또 이미지를 지금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아무 사진이나 하나 뭐 이 사진을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사진도 설명이 됩니다. 제가 챗GPT하고 바드를 두 개를 썼을 때, 네. 요거는 지금 인물 정보가 안 되고 있는데, PT로 가서 PT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놓은 게 있어요. PT를 한번 PT로 돌아가 주시면 제가 이 그림에다가 스테이타라는 사이트에서 위에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 받아온 거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설명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만 넣어서. 이 그래프는 진짜 며칠 전에 올라온 최근의 그래프이거든요. 그 그래프를 넣었을 때 그래프만 넣고 이 그래프를 설명해 줘라고 얘기했을 때 밑에 바드가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그래프를.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내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보이죠? 이 마이크 모양이 보이는데 음성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멀티모달은 그런데 저는 이제 모바일에서 훨씬 강력한 성능을 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챗GPT, 바더, 빙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써봤습니다. 이 챗GPT하고 빙은 앱으로 돼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바드는 웹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바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한번 자, 요것도 실습을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PT 화면으로 실습을 하면 바드 화면에서 요거는 챗GPT 화면이네요. 챗GPT 화면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음성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요건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다 정도만 알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빙챗에도 마찬가지로 빙챗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서 채팅을 눌렀을 때 오른쪽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화면에서 카메라, 갤러리, 음성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드, 구글 바드를 검색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바드를 검색했을 때 바드를 시작하세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요 화면은 제 책상 옆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찍어 가지고 이 전화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렇게 사용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같은 거 할 때 모르는 간판을 찍으면 간판을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로만 나온 설명서가 있었는데 그 중국어 설명서를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이제 한글로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해외여행 같은 거 할 때도 바드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드를 쓰는 게 편리하다. 뭐 바드 외에 다른 것들을 써도 이 멀티모달은 모바일에서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말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릴리스라는 사이트, 이 유튜브 영상을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 해서 한번 실제 써봤습니다. 써보셨나요? 요약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릴리스란 사이트에서. 네. 다른 사이트하고 외국 사이트하고 두 개를 써봤는데 외국 사이트는 유료화 됐고 여기는 아직 무료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이거는 국내에서 출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스 AI를 검색하시면 지금 릴리스 AI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이제 하나의 URL을 클릭해 와 가지고 소화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블로그 글에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화면을 약간 오래 띄워놓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런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1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요걸 띄워서 지금 요약하기를 눌렀더니 요약 노트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그러면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그걸 클릭했으면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영상, 대표 영상이 나오고 밑에 요약이 나옵니다. 긴 영상에서 핵심을 파악할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블로그 글을 클릭하면 내가 블로그에 손 하나 안 댈 정도로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뭔가 요약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유튜브가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생성 AI를 쓰는 많은 앱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 아까 빙챗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러면 엑셀의 코파일럿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pilot in Excel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data. Say you need to analyze this quarter's sales result. You start by 지금 asking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우리 데이터가 있는데 three key trends. 요것을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About one of the trends. Copilot creates a new sheet, giving you a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률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s happening. 굉장히 정리가 금방 되는 거죠. What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sales growth this period? Copilot adds a little color to make the problem jump off the page. Now you want to dig deeper and ask a follow-up question with a what-if scenario. Copilot not only answers your question, it creates a simple model and even asks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what it did with a step-by-step breakdown. Finally, you can ask it to create a graph of your projected model. Copilot in Excel turned a sea of data. 이렇게 시각화까지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코파일럿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놀라웠는데 한 11월쯤 제품이 출시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에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GPT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여기 GPT, MyGPT라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이게 발표됐다고 기사로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아서 어떤 시스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개인화 시대라고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 있었잖아요. 아이폰으로 촉발됐었는데 그 후에 앱스토어 같은 게 굉장히 많아져서 누구나 개발자라면 앱을 올리고 수익을 받고 앱스토어가 활성화돼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MyGPT는 정말 간단하게 나의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앱의 시대를 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MyGPT라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맛보기만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MyGPT 크리에이트를 시키면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한 코드를 하나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대화로서 만들어 줍니다. 이 GPT 너는 뭐 하는 거냐 알려줘야 돼요. 재난 전문가로서 어린이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GPT다. 네가 하는 일은 그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GPT를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GPT가 세이프티 버디라는 이름 보이시죠? 네네. 세이프티 버디. GPT의 이름이 이제 MyGPT의 이름이 세이프티 버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이름 괜찮습니까? 네, 이제 기억나는 것 재난 같습니다. 전문가니까 네. 지금 여기 아이콘도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콘?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듭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GPT의 아이콘까지 만들어졌고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재난 안전 훈련 가이드북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 가이드북을 하나 이제 우리가 GPT라고 하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언어를 인식했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아직 학습을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얘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하나를 학습시킨 겁니다. 지금 가이드북을 학습해서 이 가이드북 안에서만 이제 좀 얘기해 달라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이 안에서만 얘기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가이드북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왼쪽 화면은 지금 현재 GPT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GPT를 오른쪽 화면은 테스트하는 화면입니다. 테스트 화면. 지금 그래서 이 지금 화면은 GPT 빌더가 지금 이제 재난안전, 어린이를 위한 재난안전 GPT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볼 만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GPT, 나만의 GPT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오른쪽 화면에서 실제 이 가이드북의 내용을 잘 찾아내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거잖아요. 네.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GPT이기 때문에 말투가 되게 친근하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이드북에 참여 학교수라는 게 있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때마다 질문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GPT가 그 가이드북 안에서 참여 학교수가 있는지 연도별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는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두 개, 17개, 34개, 46개, 93개, 197개 정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가이드북의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찾아낸 게 또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도록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파이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위에 라벨이나 타이틀을 영문으로 고쳐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이건 좀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타이틀하고 라벨을 영문으로 해달라고도 한번 요청해 주세요. 굉장히 보기 좋은 막대 그래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이 타이틀의 내용도 실제 이 한글의 내용과 유사하게 번역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문으로 하더라도 보기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위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정도라면 충분히 내 보고서에도 담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훈련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줘 라는 주문을 했을 때는 얘가 또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GPT라는 것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발전한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 손에 적합한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을 거죠. 네. 어떻게 쉽습니까?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분야나 뭐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이 마이 GPT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정리도 잘 되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GPT가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발전 속도가
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제 GPT 같은 기능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렇게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너무 단순한 업무들은 GPT한테 좀 맡기고 나는 조금 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